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곡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버러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동접자분이 저 540변밖에 안 들어오셨더니 감사합니다. 687명 들어와 계십니다. 700명이 넘어. 염려 마세요. 6,000명은 될 테니까. 두 분 덕으로 알고요. 근데 저 나비효과님께서 라디오로 듣다 유튜브 들어왔다. 또 타건성님께서 190 때문에 들어왔다. 아 역시. 염려 마세요. 290, 390 때문에 더 들어올 테니까. 무슨 아재 개그. 자, 세 교수님 첫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예, 첫 번째 막장으로 치닫는 명락 대전입니다. 이재명과 낙이 누구죠? 이낙연. 네.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에 근데 디스전이 도를 넘는 것 같아요. 네. 조폭 얘기는 뭐예요? 또 조폭 얘기가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주에서 지난번에 그 아파트 철거 사고 났잖아요. 거기에도 연관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18 부상자인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현직은 아니고요. 전에 그 5.18 단체의 장을 맡았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1심 선고문을 보면 이제 그 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선고문을 보면 행동대장이다. 광주 지역의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을 원래 이 사진이 왜 나왔냐면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측이죠. 이재명 지사 측이 이낙연 후보와 지난 총선 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조국 전 장관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최성해 씨를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었고 그러자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이 이재명 후보와 그 문모 씨라고 하는 그 지난 단체장 예전의 단체장과 찍은 사진이 나와서 이걸 공개하면서 폭력 조직 조폭과 연관성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두 장. 그 두 장을 또 공개하면서 결국 쌤쌤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5.18 단체에 물론 전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면 그중에 단체장 하면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진 가지고 서로 조폭과 연료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볼성사납고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이게 싸우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쌤쌤이 됐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같은데,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대1이 됐다 뭐 이런 정도? 라떼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네. 자, 배 교수님, 박용진 후보는 명락, 폭망 리스크 이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박용진 후보의 기본 컨셉은 모두가게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민노당에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비주류로 지금 독자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 부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1, 2위 주자를 구별 없이 아주 집중타를 날리고 있거든요. 모두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락통망이다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방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두 사람 1, 2위 주자가 사활을 건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 승리에도 상당히 치명타가 염려가 된다. 따라서 두 사람 다 조폭 문제 제기했던 관련 책임자 문책하고 앞으로 정책 그리고 비전 가지고 검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엔 또 음주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논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거티브를 너무 이렇게 사실은 사진 찍은 게 물론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관이 되는 또 다른 어떤 뭐 이유나 아니면 뭐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사진 한 장만 가지고서 조폭과 연루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네거티브를 자꾸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좀 가야 되고요. 물론 검증 과정에서 정말
조폭과 연관돼 있어서 무슨 뭐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물품을 받았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진만 나온 거 가지고 서로가 공격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민주당 전체 또 민주당 후보 전체에 대한 부정 의미가 생길 수 있으니 정말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이게 단타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뭐 기본주택이라든가 이낙연 후보의 성남공항의 아파트 추진 이런 정책을 놓고 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꼭 부정적인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순기능도 있고요. 또 정책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 후보자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소통 능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계속 쟁점이 된 걸 보면은 바지 스캔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백제 발언 지역주의 논란이 있었고 적통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TV 토론에서는 음주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성과 논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위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이제 조폭 연루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대방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방이지 필요한 그런 검증 공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같고요. 예. 특히 이제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후보시죠.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나온 게 BBK 최순실 의혹이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두 사람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했을 때 그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하고 지금 민주당 상황하고 좀 달라요. 문제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 한나라당은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통과해도 본선이 만만치 않아요.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거든요. 네. 따라서 51대 49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반드시 내부 단합이 좀 필요하니까 눈앞에 승리에만 좀 집착하는 거는 그렇지 않냐. 쩝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서 송일 청취자도 정책으로 경쟁해달라. 황윤희 시청자도 진흙탕 싸움은 싫습니다. 근데 닉네임께서 이런 언론에서 정책은 보도 안 하고 공방만 떠들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네. 이것만 너무 부각시킨 거 아니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봐서 언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자꾸 클릭 장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하기 자극적인 내용들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네거티브를 확대 보도하죠. 그럼 분명히 언론도 이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정세균 후보 사이에서도 좀 싸한 기류가 좀 보여요? 예, 예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팀 강조하고 두 분 다 사실은 이미지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예컨대 전직 총리를 다 했잖아요. 두 분 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랄까 이재명 지사와 비교한다면 좀 안정감이 강조되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호남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사실은 함께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느냐? 단일화 때문에 단일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한 단일화를 이루려고 해요. 자꾸 정세균 후보 측과 단일화해서 그래야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정세균 후보 측이 이게 너무너무 불쾌한 거잖아요. 본인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단일화하자 이러면서 계속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단일화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서 이 정세균 후보 측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단일화를 경선 결선 투표 즈음에 할지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 총리 측에서는 주제 넘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는 택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두고 있는데 왜냐면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정세균 후보한테 불리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단일화할 건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구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백 교수님, 그 이심송심 논란이라든가 막 클린 검증단 만들자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 이제 그 맥락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편들어주기 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심송심 논란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사자성 아시죠? 이심점심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이신 송심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점심이 아니고 전심. 네, 이심 전심. 전심.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발음이 이심 송심이라니까요. 지금 이신 점심은 점심이 아니고 전심. 이게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보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행보가.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시겠죠? 간결하게 좀 압축을 해서 일정 연기 가지고 연기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재명 측은 연기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반대파들은 다 연기해야 된다. 대체로. 근데 이때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힘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5차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다 지급해야 된다. 보편.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송영길 대표가 오케이. 보편으로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증단 설치 문제도 그래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지금 반대. 나머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측에서는 찬성. 네. 그러다 보니까 이심 송심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땐 더 심각해질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심 송심 논란이. 네, 알겠습니다. 장세만 청취자께서요. 화요일 날 자영업자 기살리기 코너에서 전화 연결했던 인천 도화동 옛날 통닭 주인입니다. 아이고 예. 방송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이 와갖고 통닭을 사갔습니다. 방송을 들었다고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허리케인 라디오. 영향력. 국회의원도 챙겨 듣는 방송이네요. 허리케인 이거 무지 인기 좋고요. 네. 최고 앵커 진짜 정말 인기 좋아요. 근데 뭐 지금 유튜브 동접자 732분. 700명 넘었잖아요. 네, 700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8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부터 덜컹덜컹. 이제 다 탔어요, 승객은? 경선버스 승객은 다 탔어요? 거의 다 탔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안 타겠다. 나는 독자버스 타겠다. 제3버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다 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대선버스 탈지 안 탈지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자, 출발부터 이제 덜컹.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그죠? 예. 출발은 안 했는데 덜컹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구설에 휩싸였어요. 논란이 됐던 내용을 뭐 매일같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설명을 좀 부탁해요. 네, 좀 간결하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 나오니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망언, 연쇄망언 제조기, 심지어는 후보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대구 밀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주 120일간의 근로 문제, 그리고 부정식품 문제, 건강한 페미니즘 문제, 건강한 페미니즘 따로 있고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상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해서도 부산일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언이 나왔어요. 네. 나중에 본인이 뭐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해명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원전 자체가 붕괴가 안 됐다. 또는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원전 자체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다 인정을 한 건데. 역시 우리의 최고 앵커입니다. IAEA도 인정했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나온 방사능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세슘, 네. 스톤튬. 이거 최고 앵커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가? 예. 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대선 나가냐? 라는 그런 비아냥 플러스 김등관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으니까 후보 사퇴하십시오. 예. 라는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갖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최 교수님. 네. 근데 이 기사가 이 부산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4시간 만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네. 신문 방송 전공하시고 계신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줘 보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사안. 정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측에서는 지금 백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큰 이제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폭파가 없었다.
붕괴 안 했다. 붕괴했고요. 예. 그다음에 방사능 노출 없었다.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IAEA가 다 증명한 거고 일본 정부도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전화를 했나 봐요. 캠프 쪽에 전화를 해서 부산일보에서 전체적인 맥락에 본인의 얘기와 내용이 다른 거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부산일보에 받아서 그다음 4시간 30분 후에 5일 오전 11시 30분에 홈페이지에 다른 기사를 하나 씁니다. 근데 그 기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또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예컨대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 의도와 다르게 그 기사가 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미디어 전문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에서 미디어 전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기자한테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이 먼저 하세요. 있었다.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썼다. 왜 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하니까 언론사 측에서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만 이 정도의 수정을 하려면 편집국장 정도까지는 보고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선에서 이걸 수정할 수는 없어요. 데스크가 다 게이트키핑해서 두 분 다 기자 출신이시니까 게이트키핑해서 기사 다 올라가서 마지막 편집국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산일보의 편집 담당자들은 모두는 다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선에서 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기사는 역사입니다. 한 번 기사가 나가면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지만 정확한 워딩 그대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서 바꿔줬다? 이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산일보가 뭔가 좀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으로부터 뭐 벗어날 수 없다. 기자 입장이라면 최소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썼어. 제가 볼 때는 녹취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길게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녹음하거든요. 그 녹취록에 있어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다고 하면 이걸 바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의도를 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방송 교수님께서 저런 따끔한 질책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배정우 교수님. 저희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때 뭘 이렇게 빼다 부장이 빼라 그래도 잘 안 빼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취재를 한 사안인데 기자의 명예도 있고 그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이제 비판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의 행보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당의 일정의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들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딱 3명이 안 왔어요. 누구 안 왔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홍준표. 여론조사 야권에서 1, 2, 3위 하는 분이 다 안 나온 거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은 최근에 입당을 한 사람이고 홍준표 이 사람은 복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무시하느냐라는 얘기를 이건 제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경쟁해서 참석했던 분이 개무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 대표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는데 두 신인 입당파들이 지금 세대결 개파 만들어서 세불리기 하고 있다. 또 그런데 준비는 전혀 안 됐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설화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좀 반성해다 이런 이제 따끔한 그런 이제 충고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연이은 설화 때문이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이 한 달 만에 5%포인트 정도 떨어진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윤 전 총장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게 지난 3월 본인이 검찰총장직 사퇴하고 5개월 만에 최저예요. 가장 낮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25%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격차가 6%포인트 차로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빠진 부분이 이낙연 후보가 일정 부분 옮겨간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5% 오른 11%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제 5개월 만에 10%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도 이 당을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한테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고 있죠 지금.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제3자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입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표현을 기습 입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입당하면은 당 대표 있을 때 환영받고 이렇게 입당하는데 그렇죠. 당 대표 없을 때 또 플러스 원내 사령탑인 원내 대표도 없을 때 입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야 내가 그래도 주인인데 내 없을 때 이렇게 불쑥 들어와도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비 경선 주자들 상대로 두 차례 행사를 했거든요. 당 행사를. 하나는 봉사 행사 그리고 전체회의. 근데 이 두 번 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참석을 안 했어요. 네. 당 봉사 행사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의 일정 때문에 아내를 대신 보냈긴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일방 무시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일방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종의 전략이다. 무슨 전략이냐? 차별화 전략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준석 대표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당 압박 요구에 밀려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단해서 들어갔다. 예. 그리고 또 세몰이 하고 있는데 내가 결국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정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캠프에 너무 아마추어들이 있어서 내부에 소통이 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기존 여의도 문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마치 검찰총장 같은 그런 행보인데 네. 이게 앞으로 본인에게 덕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규 청취자 지금 시간이 라이브로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옆집 형 아이디 청취자께서 캐나다에서 라디오 듣다가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듣고 계시군요. 예. 네, 캐나다에도 최일구 팬이 있군요. 배종호 교수님 팬이라고 봐야죠. 왜 자꾸 샘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러네요. 예. 부럽네요. 자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한마디 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에는 부랴부랴 들어오는 왔는데 정치가 무엇이고 당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두 분을 비판을 했고 이제 어제 경선 후보 회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았고 아주 썰렁했다. 예. 불참자들이랑 성토 대회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윤 전 총장하고 최 전 원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 논란을 두고서 벼락 공부한 티가 확실히 나는데 그 공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 연일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워낙 화신을 갖고 얘기하니 매우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했고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 하는 거 외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준비 부족을 지적하기에 앞서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국가 운영의 최고 지도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저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원희룡 지사 입장에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봤을 때도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준비가 덜 돼 있고 너무 아마추어적인 정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산 시청자께서 저도 190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금 760명의 동접자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는 어떤 생방송 프로그램 동접자 100명도 안 되니까 이건 많은 겁니다. 이런 또 격려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자 감사하고요.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